약간 윤빛가람이랑 그런 비슷한 근데 그래, 비슷한 면이 야, 있네. 야 윤빛가람하고 나하고 좀 있네. 감독이랑 약간 트러블 일으키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초대석 네. 뭐 손님들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네네. 계속 우리가 잡혀 있는데 네. 축구가 이제 변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소식도 다뤄줘야 돼서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밀어놨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 많잖아요. 에이, 뭐. 이강인 강인이, 네. 손흥민. 다음 주쯤에 온다 그랬나? 온다 그랬어요. 네. 비행기표 지금 예약 다 했어요. 네, 네. 티켓 끊어줬어요? 끊어줬죠. 네. 이루신문에서. 네. 뭐 우리가 잠깐 이제 신경을 못 쓰던 상황 속에서도 네. 축구는 계속 지금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팀별로 네네. 새로운 선수들 영입을 하고 네네. 또 내보낼 선수 내보내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네. 또 박지수 선수가 네. 포르투갈 진출. 박지수가? 네. 뉴스 좀 보세요. 포르티모넨스라고 그럼 벤투가 좀 소개시켜줬나? 좀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나는 그 촉으로 다 알잖아요. 박지수 잘 되길 바랍니다. 네네. 어쨌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K리그 이적 네네. 시장 국내 축구 12개 구단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요 이적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팀입니까? 네, 우승팀 울산이죠. 야, 울산. 네, 가장 큰 이슈가 음. 있었죠. 아마노주? 네. 야. 아마노준이 이제 임대로 왔었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울산 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했고 그런데 뜬금없이 전북으로 이제 이적을 해버리면서 네.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 너무 별로다. 강하게 비판을 했고 네. 아마노준은 난데스까? 나도 울산이랑 계약하길 원했는데 전북이 먼저 줬기 때문에 했을 뿐이다. 그런데 또 울산에서 다시 재반박. 분명히 우리가 먼저 했는데 네. 이놈이 가버렸다. 약속을 해놓고 뭐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네. 제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네네. 홍명보 감독이 네. 원래 의리가 장난 아니에요. 의리파. 의리파입니다. 의리파. 그러니까 의리파죠. 누구 대신에 내가 군대도 가겠다. 엄청난 의리파죠. 근데 또 뭐 실상은 그렇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네.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마노준 어쨌든 K리그의 흥행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이제 축구가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이네요. 저는 이거 좋다고 봐요. 무슨 시끄럽고 얽히고 설키고 뭔가 갈등이 생겨서 네. 어휴 이놈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네.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 우리는 어차피 제3자니까 예. 보는 입장에서는 즐겁지 않습니까? 야, 개막전에서 네. 자, 이 아마노준이 네. 홍명보 감독한테 인사를 하러 올지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또 어떻게 대할지 그런 것도 카메라에 완샷이 탁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어. 아마노가 골 딱 넣고 댄서? 울산 벤치로 달려가서 야. 홍명보 감독 앞에서 무릎 쫙 슬라이딩.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싹깎이. 그건 아닙니까? 폭력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북현대 또 김상익 감독이 네네. 아마노준 안 내보낼 수도 있어요. 넌 쉬어라. 뭐 어쨌든 네. 울산은 아마노주는 나갔지만 그 자리에 에사카라는 또 일본 선수 영입을 했고 주민규가 왔습니다. 주맨. 네. 그 결정력 있는 선수잖아요. 네네. 울산현대가 항상 그 고민이었던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확실한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네. 굳이 불안한 점을 꼽자면 그 이미 울산에는 그 뚱뚱한 공격수가 있잖아요. 마틴 아담. 마틴 야, 아담 마틴 아담 있고. 마틴 아담과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렇죠. 코칭 스태프의 몫이겠죠. 맞습니다. 예. 포항 넘어갑니다. 이 신주로. 와, 참. 지난 시즌 K리그에서 가장 잘한 미드필더. 대표팀 얘기를 항상 제가 신진호 선수를 기용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팀에서 나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요소다. 근데 네. 제가 뭐 포항을 되게 높게 사는 요인을 김기동 감독. 근데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 그동안 매년 어떤 전력 누수가 있었음에도 큰 무리 없이 잘 채워왔는데 네. 이거는 구멍이 커도 너무 크지 않나. 신준호 선수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신진호 선수의 공백을 이 김기동 감독이 이거는 진짜 진짜 쉽지 않다. 어떻게 메울지 궁금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포항이 이번 시즌 완전 이적 시장 초기에 제카 그 외국인 공격수 대구에 있던 제카. 네.
그 키네. 제카를 데리고 와서 야 포항이 이번에 뭔가 해보려나 보다 했는데 신진호가 나가면서 약간 김이 빠졌죠. 올해가 포항 그 창단 50주년이라고. 50주년이죠. 그래서 굉장히 딱 기합이 들어간 상태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김이 빠지지 않았나. 물론 김종우라는 좋은 대체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만 백성동이도 데려왔고요. 네. 뭐 김민성. 네. 근데 저도 요건 또 알짜배기 또 데려왔다고 네, 생각해요. 알짜배기를 데려왔는데 어. 신진호는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죠. 포항은 어쨌든 저는 네. 그 항상 그 김기동만 믿고 간다. 김기동만 믿고 간다. 뭐 종교예요? 제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주도 누수가 좀 꽤 크다. 주민규, 제르소, 윤빛가람. 네. 어떻게 보면 빅3가 나갔다고. 그렇죠. 야, 헤이스 선수는 좋은 선수이고. 뭐 헤이스 영입하고 네. 윤재훈, 네. 뭐 이기혁, 김승섭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들어온 선수들 좋습니다만 나간 선수들의 빈자리가 굉장히 커 보인다. 남길 감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남길 감독도 근데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해주는 감독이잖아요. 충분히 네. 이제 검증됐죠 뭐. 그리고 네. 지난 시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좀 네. 5등으로 좀 아쉬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민규, 윤빛가람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5등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충분히 그 분위기 잘 이끌고 잘할 수 있는 팀 중에 하나이긴 해요. 네. 얼마큼 주목을 받을지 그 부분은 저는 조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의 그런 퀄리티가 조금은 낮아진 것은 맞아요. 사실이다. 제루소 솔직히 이 선수 나간 건 좀 타격이 있지 않나 조금. 마이너스가 많다. 냉정하게 따져서 윤빛가람은 작년에 해준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윤빛가람 선수도 그렇죠. 주민규의 공백도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한 20골 정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인데. 네. 공백을 잘 채워야 되는 뭐 제주가 아닌가 싶네요. 네. 다음 팀은 그 윤빛가람을 받은 팀. 수원 FC. 윤빛가람 선수 하나 영입이 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또 퍼즐이 네네. 여기 뭐 또 이승우 선수가 있잖아요. 네네. 야 뭔가 이게 아주 아기자기하면서도 그 2% 부족했던 있잖아요. 흐름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선수 영입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빛가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좀 뭔가 가타부타 말도 많고 좀 약간 삐걱삐걱 되는 선수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물은 인물이다. 인물이죠. 네. 저 울산에 있을 때 네네.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막 우승할 때 골 넣고 MVP. 네, 그때도 정말 좋았고 또 제주에서도 저는 분명히 잘 쓰면 괜찮았는데 네. 못 썼어요. 네.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가 아닌가. 가자마자 지금 주장됐어요. 최근에 언론 인터뷰 나왔는데 제주를 상대로 130% 하겠다. 인물은 인물이에요. 독 뽑았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김건웅이 나갔다는 거. 그리고 윤빛가람 외에는 그렇게 큰 영입은 없구나. 네. 에. 그리고 또 아마 시즌 중에 이영재가 돌아올 거예요. 군 제대는 네. 새로운 영입과가 또 같다. 그 경기의 운영의 폭이 조금 더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네.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수원 FC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서울 그다음에 서울이거든요. FC 서울 좀 부지런히 움직였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공개한 이 명단에 따르면 많아요. 뭐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죠. 많은데 어쨌든 주요 영입으로 보면은 뭐 박수일, 이시영, 임상엽, 권한규 들어왔고요. 뭐 군입대가 윤종규, 이상민, 조영욱 있고요. 네. 어느 정도 팀에서 꽤 많이 뛰던 선수들이죠. 그렇죠. 중심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만 좀 한 차원 탁 높여줄 수 있는 영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에서 뛰던 윌리안은 그래도 좀 그거는 괜찮네요. 그거 윌리안은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 예. 네. 뭐 임상엽이도 포항에서 잘하긴 했지만 네네. 괜찮은 활약은 할 것 같아요. 네. 예. 서울이라면 아유, 좀 큰 거 하나 정도는 더 당연하죠. 있어줘야 되지 않나. 뼈를 깎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고 네네. 이제는 상위권에서 좀 놀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 기대치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좀 달라져야 되는데 큰 거 한 방 좀 기대하고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광주거든요. 광주. 네. 광주는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그렇죠. 포항이 김종우 데려간다 하니까 적절한 금액 받고 보냈고 네네. 뭐 들어온 선수로는 뭐 신창무 정도 네. 외국인 선수 이제 싹 갈았고. 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정희 감독도 네. 지난 시즌 K2에 뭐 다이렉트 승격을 했고 네. 압도적이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K2나 K1과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 시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선수들 영입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네. 그 경쟁력을 정말 잘 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목표는 잔류가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린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성장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정효 감독의 또 특유의 네네. 또 카리스마도 있고 네네. 선수들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지난 시즌 못지않게 승률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강한 팀을 상대로 해서 좀 비벼준다면 네. 승점을 잘 차곡차곡 쌓아서 잔류를 할 수 있어서 어쨌든 오늘 뭐 6개 구단 얘기해봤는데 아, 네. 기대가 된다. 저는 어쨌든 그 울산현대 네. 예, 저는 우승팀으로서의 그 면모는 네네. 충분히 또 보여줬고 전력도 뭐 새로운 선수들 영입이 또 홍명보 감독의 기대치를 또 2연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 선수들의 활약을 또 기대하고 이번에 또 그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요. 보야니치, 에사카, 네. 루빅손. 네. 이 선수들 외국 선수들 뭐 검증됐겠죠. 그동안 뭐 울산 외국인 그런 선택이 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울산의 주민규 선수 또 다시 새롭게 네. 벤투 감독이 떠났잖아요. 네. 대표팀의 이름을 자기가 만약에 올리고 싶다면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서 가슴에 태국 맞고 나는 거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수원FC 이 수원FC에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따르면 영입한 게 딱 한 명이에요. 윤빛가라? 윤빛가람. 근데 누구보다도 큰 인물이잖아요. 큰 선수잖아요. 절실하죠. 네, 뭐 짜잘하게 안 하고 큰 거 한 방으로 노린다. 임팩트 있네요. 상남자. 임팩트요. 90년도 네. 이상윤이가 천안이라 갈 때 네. 박종환 감독이 네. 이상윤 하나 뽑았어요. 약간 윤빛가람이랑 그런 비슷한 비슷한 면이 야, 있네. 야 윤빛가람하고 나하고 좀 있네. 감독이랑 약간 트러블 일으키고. 6개월 징계 맞고 네. 혼자 고등학교 모교 가서 운동하고 네. 그리고 네. 대표팀 네. 약간 맛만 보고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감독한테 무릎 꿇고 네. 축구 절정의 그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야 윤빛가람. 혹시 아쉬운 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거기에 맞게끔 한 것 같아요. 신지로? 저는 가장 아쉬운 이적은 신진호가 아닌가. 포항에서 더 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신지로가 또 프로잖아요. 네. 자기가 또 자기를 알아주는 또 팀. 어쨌든 쩐 찾아간 거거든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신진호가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쩐에 대해서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돼서 떠났단 말이죠. K리그는 이상한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5억이다, 3년 계약이다, 15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처음에는 5억으로 계약을 해요. 1년 했어요. 잘하면 협상을 매년 또 해야 돼요. 못하면 떨구고 잘하면 올리고. 아니 우리 예전엔 매년 연봉 협상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네. 3년 계약하면 보장이 된 3년 계약이 아닙니까? 계약은 보장이 돼 있는데 성적 돈은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물론 신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했으니까 저 자기-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협상이 이렇게 된 건데 대부분 선수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왜냐? 그렇죠. 구단들이 조금만 못하면 득달같이 깎아내린단 말이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신진호 선수도 자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고 또 한 만큼에 대한 또 대우를 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아쉽긴 하네요. 신진호 개인에게는 지금 그 매년 달라지는 게 지금 좋게 작용한 거죠. 리그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한 제도다. K리그 지금 우리가 6팀 한 거잖아요. 6팀. 네네. 올 시즌 행운을 빌고. 네네.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다. 2월 25일. 이제 죽었습니다. 월드컵 끝나고 네. 바로 해가지고 분위기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거죠. 하지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준비 잘해서 호날두 영입하는 거 아닙니까? 2천 몇 억이라는데? 와, 우리 K리그 네. 정말 준비 잘해서 그 역동적인 모습, 그 월드컵의 그 기운을 기운이 조금 좀 묻혀져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K리그는 살아있다. 우리 선수들 그리고 감독들 또 기대하겠습니다. 1, 2,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